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김병준 총리 지명,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역대급 불통 독선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국민을 우롱한 폭거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대통령께서 국정 수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와 국회와 폭넓게 소통하고 협치에 나설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청개구리식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것입니까? 또다시 정치판을 정쟁의 싸움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또 전략홍보본부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제대로 수행할 의지도 없는 박 대통령의 퇴진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이러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같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전략본부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침, 또 우리 당 전략 기조, 또 앞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폭넓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그 토론 결과를 당 지도부에 건의해서 우리 당에 나갈 길로 채택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 말씀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쪽부터 이렇게 그쪽이 준비된 사람이 많으니까 마이크 꼭 하시고 이건 우리 고무열 부분장부터 해가지고 쭉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에는 김윤 전략계획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 맞습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전략홍보본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또 착착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고무열 부부장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박근혜 게이트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인적쇄신 쪽으로 거론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차피 정권 말에는 인적쇄신하고 기조 장관 바꾸고 할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좀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어떤 해답을 주지 말고 해결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새누리당한테 좀 던졌고 박근혜 게이트를 해결했으면 하는 걸 앞으로 좀 더 친밀하고
상황을 말씀하셔야 부천소사의 김장기입니다. 문병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말씀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 결단을 결심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실천적인 차원에서 지난주 제가 이제 촛불 집회 시위에 참여했었는데 기왕에 우리 당이 그러한 기조를 밝혔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실천적인 방안 지침들도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당은 당대로 좀 비상체제로 해서 민심에 적극 응답하는 그러한 체제를 좀 순발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촛불 집회, 촛불 시위 현장에 우리 당의 국민의당의 참여를 하나 좀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홍병호 위원장님,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지역위원장들 교대로 우리가 최소한 좀 함께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나 청년층들에 대해서 20, 30대 청들에 대한 부분들의 우리 목소리들이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최근에 벌어진 일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안 대표님의 어떤 소통 문제랄까,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병준 부비대위원장 임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어떻게 보면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를 갖다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고 호남 중심위원들이 반발을 사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 조그마한 어떤 분란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카톡에도 올렸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건 역시 불통식 인사의 한 유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추진을 할 때 좀 더 당의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시는 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김병준 총내정자 발표가 나면서 뒤에 바로 또 하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건 역시 조금 뭐랄까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어떻게 예를 들면 무작정은 아니겠지만은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겠지만 거리에서의 장애 투쟁을 당내에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신다는 것도 조금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일단은 정치권은 정치적 해법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안종범 수석의 박근혜 최순실 직거래에 관한 지금 보도도 나오는 상태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끝내 자백과 수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탄핵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숫자 노름이나 이렇게 29명이 건너와야 된다는 등 이렇게 해서 탄핵의 실효성 여부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미리 타진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각종 요건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당도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재관 요건들과 전제 조건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강동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발한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국가나 우리 개개인 국민들이나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국회가 그래도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면 수사도 받아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야나 탄핵 이런 그 요구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여론을 우리 당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기회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거망동이나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이런 요구로 인해서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을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국민과 함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 제3당의 어떤 순수한 의지, 그런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그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부 지지를 얻어가면서 그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당도 물론 그 와중에서 이제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민주당으로 이름 바꿨죠. 그 민주당의 어떤 본래적인 속성,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국민의당이 차기 집권 정당이 될 수 있고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미지를 크게 확산시키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완전 네, 박윤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당이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원으로서 늘 어떤 그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과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와 함께, 또 하나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적인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이 두 문제가 잘 조화롭게 국민들에게 자칫 어떤 정치권들이 늘 어떤 위기 상황이나 국민들의 큰 분노에 대해서 정치적인 악용, 활용 이런 측면에만 매몰된다라는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정치적인 그 능력과,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하며 국민들 속에 국민의당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또한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지금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정치적인 그 발언들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관련된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줌마 표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집을 안 가서 그렇다 이런 부분 많은데, 저희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저희 정당에서는
정당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희의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들을 여성에 대한 입장들, 리더십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불평등과 어떤 그런 격차들이 많지만 모든 그 분야에서 그렇고 모든 계층에서 그 문제가 있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그런 격차나 우리 불평등은 아직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서 뽑은 게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게 현실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힘든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어떤 그 자괴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성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더욱 존중되고 더 배려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 부분이 여성 그 사회 생활이나 내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주변 분들 만났을 때도 그런 어떤 여성성에 대한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는 듯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훼손이 박근혜와 이번에 뭐 최순실 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듯한 이런 바람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차분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민주주의 역사 오래됐지만 그 여성의 참정권, 여성이 투표한 지가 이제 한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성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은 후진국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너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불편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조심스럽고 배려 있는 발언과 행동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박준기라고 합니다. 다음 나가주셨으면 정지학을 하고 보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그런 말씀드릴 건 없고요. 왜냐하면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항상 민중들이 분노가 들끓었을 때 그 분노가 제대로 조직되고 지도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항상 그럴 때는 늘 얼굴을 바꾼 다른 세력, 오히려 더 나쁜 세력들에게 이용당해서, 물론 그러면서도 역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늘 그 순간에 이용당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6월 항쟁의 그 결실이 노태우에게 빼앗기고 4.19의 결실을 5.16에게 빼앗기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대중들을 이끌고 조직해야 될 공당이고 정책정당으로서 당연히 저는 민심의 분노를 앞에서 이끌고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적 해법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법적 테두리 이런 말들이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당으로서 정치적 해법을 해야 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 추진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것이 민심의 분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요새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슈가 이슈를 가리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이런 말들인데요. 이런 데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핵심에 들어가서 그 핵심을 어떻게 우리가 그 대중들의 분노에 반도 앞서서 깃발을 들고선 그 대중들의 분노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화살을 박근혜에게 집중해야 된다. 지금 모든 핵심은. 그리고 그 화살을 박근혜에게 집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것이 정치적 해법일 수도 있고 법적 테두리일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그 전술적인 차원들의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핵심은 박근혜에게 화살을 집중해야 된다. 지금 자꾸만 최순실이나 그 곁가지들한테 화살을 자꾸만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면서 화살을 박근혜에게 집중한다.
하고 그리고 그 집중하는 방식은 항상 그 기본에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기본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탕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이 기본적인 두 가지 박근혜와 국민과 함께한 두 가지 그 기본을 갖다가 약간이라도 어떤 그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도로 자제하고 전선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온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입니다. 세 가지를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선한 정치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신개념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보자.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에게 끌어안을 수 있는 관심의 어떤 컨텐츠 내지는 정책을 제안해보자. 세 번째는 우리 제 옆에 계시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비하에 이르는 자극적인 말들을 조심하자. 뭐 이런 정도의 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 그 신선한 정치적인 자극을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줘보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만 드리는 죄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또 철학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당은 어떤 선명성, 그 다음에 미래 제시성, 그 다음에 국민의 정서적인 아주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정치적인 신념 내지는 철학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1시간 정도의 그 회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일단 관악 농협 앞에 전라북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가서 14개 시군 회장들과 계시는 대로 간담을 하면서 일부러 서울 시민 두 분께 물었습니다. 근데 왜 두 분이냐면 한 분은 4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토착적인 그런 한 분이었고, 한 분은 호남 사람이었던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호남이니까. 그분이 부끄럽다. 이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박근혜를 찍은 게 부끄럽다. 옳지, 이거다. 그러면 더 부끄럽게 해서 국민의당에 관심을 좀 갖게 하고 대선에 이르는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한번 정서적으로 잘 파악해보자는 그런 개념이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각 분야별로 또 우리 정당의,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직책별로 뭔가 선명한 대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전투적이기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공감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세 번째로 여성 비하에 대한 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전세가 분리했을 때 연합군 측의 독일군 측에서 여성 첩자들을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그때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자기군 첩자를 사살했습니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2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겠다, 일조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희 안 식구가 경상도 사람이고 제가 전라도 남자 입장에서 같이 찍은 후보가 달랐을 때 여성 입장에서 많은 우월감 또 당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제 입장에서 어떤 설득력을 가져서 부부간에 같은 표를 찍을까 하는 그 우스갯소리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떤 작금의 상태를 놓고 여성 비하적인 잘못된 발언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충분한 희망과 당당함을 더 실어줘서 결국은 그런 에너지나 그런 시너지가 우리 쪽으로 제대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자. 특히 국민의당에 우리 여성 인재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한 가지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실망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여성적인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국민 대안이 한 가지라도 표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답이 없는 문제지만 추상적인 생각도 같이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홍보본부 안녕하십니까. 전략홍보본부 자문위원 공기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지하철 다니고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제가 그런 점을 느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를테면 평소 같았으면은 스포츠 중계를 휴대폰으로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을 중년 남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 젊은 여성분들이 거의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언론 보도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뭐가 답답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빛의 속도로 커지는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권, 특히 야당의 대응은 3분의1배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국민들 머릿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흔들면 헌정 중단이 된다. 야, 우리가 너무 흔들면은 이를테면 뭐 중도표의 역풍이 불지 않냐는 식으로 국민들과 점점 그 인식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야당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야당의 위기로까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전제하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총리 지명을 강행하고 그리고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 또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 같은 일반적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이것은 불통이나 오만의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과 도덕성을 잃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맞서가지고 국민의당은 3가지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계신 여러 참석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건 어때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안철수 전 대표 어제 연설의 요지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민의당이 모든 지역위원회에서 촛불 집회에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모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그 자신의 지역구별로 정당 시국 연설회를 매일 저녁 7시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개최했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매일 저녁 7시에는 우리 동네 가장 사람 많이 다니는 동네에서 국민당이 주최하는 시국 연설회가 주최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에 국민당이 좀 더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무슨 소리 같지만은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해온 정책,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준비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흔들림 없이 기울여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홍보본부 심종기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진단을 하면 제가 이제 고사선언을 통해서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사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후이관과 시소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후이관은 뭐냐면 원숭이가 갓을 쓰고 선비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소천들은 하는 일이 없이 밥만 흉내를 내는 일종의 이제 밥벌레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청와대 지금 강요들이 전부 원숭이들이 갓을 쓰고 밥만 국민의 세금을 낸 그 밥만 흉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곳에 그 리더가 그곳에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항상 리더는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있을 때 그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부 사항 겸, 저는 이제 여러 위원장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당부 사항 겸 저희 가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정부패하고는 어떤 영화에 있어도 타협할 수 없다. 이 내용도 보면 결국은 권력과 그 저기에서 기생을 해서 서로가 짝짝꿍해서 이제 부정부패로 국정을 농단시키고 나라를 이제 등쳐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경우든 부정부패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일례로 홍보 디베이트 사건 때도 저희는 발장결수를 했어야 됩니다. 발장결수는 뭐냐면 창자와 불을 도려낼 정도로 그것을 단호하게 청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2의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게 발장결수를 할 수 있는 그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 비분 관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를 정해야 되고, 지금도 이제 가끔 보면 지나치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수서양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서양단이 뭐냐면 쥐가 구멍에서 나올까 말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실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의 현장에서 함께 그 잘못된 부분을 척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남 밀양 문정선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는데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가 결코 탄핵과 하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어떤 경제나 살림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탈핵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안 대표님께서도 하야를 얘기하셨지만 탈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우리가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헌재의 어떤 판결의 구인이 6인의 어떤 합의치가 되어야만이 가능하고, 현 시스템 속에서는 황교안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은 결코 탄핵의 그 주도권은 지금 현 정부가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귀환이라는 어떤 단어로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보가 부르짖는 탄핵과 그리고 하야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우리는 국민의당은 그렇게 거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또 하야의 시점에 있어서도 60일 이내에 그게 이제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안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이 무조건 하야에서 나가라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럼 무슨 준비를 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리가 된 이후에는 5년이라는 임기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 대통령은.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가고 이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거국 내각을 주장을 해야 하고 현 지도부의 어떤 전원 사퇴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사퇴가 아닌 현 내각의 사퇴를 먼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과 후를 고민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무조건 탄핵이냐 하야냐 국민들이 분노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더 나아가서 이명박 사자방 게이트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어떤 시국의 전반적인 썩어져 있는 폐단을 은폐 축소하는 어떤 분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입국 이후 31시간의 어떤 공백에 대한 강력한 그 항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31시간 동안 변호사를 만났다는 토착 사진이 있고 31시간 동안 예금을 지금 다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물러나라고 사퇴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나라에 법이 있냐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먼저 포착을 해서 유튜브에,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SNS에서 떠돌고 있는데 정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 300명 뭐 하고 있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분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탄핵 부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송 출연이나 이런 섭외를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저는 공식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냥 최순실 게이트, 그의 어떤 비리, 뭐 평창 사건 그런 걸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배경에 뭐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황교안 총리나 그 다음에 국감에서 각 장관들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그 입입니다. 그 앞에서 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더 우선입니다. 일괄 위정한 사람들이 범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때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했습니다.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생계를 뿌리치고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밤을 자고 세월호 각 희생자들, 백남기 어르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렇게 바깥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당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전북에서 정당위원회 정도진입니다. 참 요새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은 주변에 독재자가 있으면 타협하고 달래고 그리고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경호당도 가보고 젊은분들 모이는데 가보면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물러날까 하는 것이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내각이 바뀌고 그것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은 경제를 좀 염려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것을 책임지느냐? 과연 새로운 총리가 오고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요즘 또 물가가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생활필수품이 또 연말을 기해서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만은 요즘처럼 정치 논리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또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경제 논리를 개발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경제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좀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TV 보면은 궁금해서는 많이 봅니다만은 별로 정치인들 그 발언에 대한 것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 살림살이 국민의 살림살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난국을 헤쳐나가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한층 업그레이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나와 주었을 때 우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지금 이 정치적인 싸움은 하는 분들은 하고 처리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선전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전전이 누구를 비방하고 그들의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판과 우리 대안을 제시를 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당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그 기회라고 했습니다. 너무 정치 논리에 매몰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만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당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우리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항상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읽는 그런 여러분이 함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프리패스를 저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 안 하고 그냥 하렵니다. 전략 홍보 본부 부위원장 조용근이고요. 지금 현재 노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행동하는 양심은 참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길진 않지만 지금 소셜에 회자되고 있는 그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그 여성 비하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파력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지지난주에 회의할 때 어느 그 위원님께서 깜도 안 되는 그 트럼프 얘기를 했어요. 그 깜도 안 되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 대통령을 보라. 이거 여자 비하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물론 나빠요. 이 양반 진짜 나빠요. 근데 포승줄을 감고 이거를 돌린다.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보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여성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싸움의 기술을 보면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하는 것만 해라.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있어요. 여기에 각자 20여 분 우리 그 위원장님들 각자 개인의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현재 회자되고 있는 메시지를 파고들어야지만이 먹힙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셜의 어떤 그 나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각 포지션에서 역할 분담을 참여로 같이 해서 때리자는 얘기입니다.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그 10배 넘는 일본의 그 침략군을 물리친 게요. 그냥 이순신 장군 혼자서 잘나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거기 어부들 또 일반 시민들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아직 적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자체 인원을 가지고 절대 거대 양당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부터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조회를 많이 하는데요. 시간을 아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행동하는 양심은 천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부위원장 지승원입니다. 저는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그 뜻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었을 때 그걸 공감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국민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무궁무진하게 언제까지 계속 흘러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했듯이 빨리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그분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정의를 해서 움직여야 되지 이 사건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흘러만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우리 국민의당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작동이 되고 있는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대응과 또 언론을 플레이하는 모든 것이 뭔가 하나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안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대담 프로에 나가고 언론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도 뭔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해야지 나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그게 모든 걸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국민의당은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전국의 17개 시도당이 지금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도당에 대한 행동 지침이 지금 빨리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당에 대한 행동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우왕좌왕 본인들의 생각 또 시민단체 휩쓸려서 정말 어디 뒤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면 안 되겠고 빨리 지금이라도 중앙당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작동이 되어서 시도당의 정확한 행동 지침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빨리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전략홍보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서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작동이 되어서 행동 지침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역풍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대안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 시간이 없다. 빨리 우리가 뭔가 대안을 찾고 행동 지침을 정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치 집단을 그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됐든지 민주당이 됐든지 국민의당이 됐든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것 같지만 대통령 하려고 하는 후보들, 정당의 대표들, 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 분노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반만년 이어오면서 많은 부침을 해왔듯이 그 역사 속의 작은 한 점,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후 외환을 많이 겪었죠. 동란도 겪었고 환란도 겪었고 근세사에 와서는 4.19 혁명도 겪었고 5.18도 겪었고 다 겪었습니다. 이 무서운 국민의 분노는 그러한 역사 흐름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당은 과연 국민 편에서 지금 정치적인 행로를 잘 하고 있느냐? 우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 우리부터 냉정한 생각을 냉철하게 자성하면서 하루하루를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안철수 대표 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대표 뭐 다 잘 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자성해야 될 점도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당장 내일 박근혜 씨가 물러났다 칩시다. 우리가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권 세력으로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고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걸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건 국민들이 또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필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당신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분노에 찬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분노가 국민의 분노를 뭐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좀 냉정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흥분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찍은 국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 어느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국민이 그랬습니다.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아마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상처를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도 찍은 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또 곧 이어져야 할 다음 정권이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가야 할 그분들도 국민이고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대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험한 말과 그런 대응을 가지고 과연 숙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야 되고 자중자애하고 차분한 대책 속에서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숙권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는 지도부가 됐든지 당원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똑같이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당은 국회의원만이 있는 게 아니고 27.8%라는 국민의당을 지난 총선에 지지한 엄청난 국민의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생각을 지도부나 국회의원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 당의 소통 구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철수 대표가 유능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거고 같이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 제1
인물이라고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내 소통이나 국민의당을 지지한 우리의 지지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수권을 위임받을 그런 인물로서의 소통을 자임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가? 또 우리 당 모든 지도부도 그런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세구입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칙제주 수칙복주.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인데 이 배를 이 백성이 띄워주는데 수칙제주 띄워줍니다. 수칙복주 그 배를 뒤집는 것도 그 배를 띄운 백성이다. 민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백성은 물 위에 군주를 띄워놨지만 그 배를 뒤집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하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대책을 냉정히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건 왜냐? 이 세상이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글로벌 세상이 돼가지고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인정받는 정치가 돼야 하고 정책이 나와야 되고 정권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를 자성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당의 일을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자문위원 김대호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대한민국은 일용할 양식 걱정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도 초원 취직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백 장 원서를 갖다가 돌린 둘이 청년들 많았는데 지금은 수백 장 원서 돌릴 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 촛불에 대해 가지고 멀리서 지지하고 성원하겠죠. 그리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아마 너무 비난한 사람은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참 창피한 황당한 부정비리에 대해서 제일 분노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민심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항상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민심이 좀 다른 대안 없어 해서 이게 국민의당으로 쏠려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좀 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직은 재정이 건전한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거대한 재정을 갖다가 몇 조 원 또는 몇십조 원을 틀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려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새벽 인력 시장 가서 허탕치고 20년 노가다 열심히 해도 20년 전에 받던 그 130만 원, 150만 원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갖다가 상당 부분 사실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원래는 그런 민심, 싸움만 하나 하고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정치의 한멸을 느낀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지지를 갖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스탠스는 정확하게 촛불 3중대 스탠스입니다. 촛불 1중대 설명이 필요 없죠? 촛불 2중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있다가 이 촛불 3중대가 됐어요. 촛불 드는 거는 국민들이 잘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갖다가 하고 세비를 주는 거는 국민들이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예산을 움직이고 규제를 움직이고 정책을 좀 움직이고 인사를 움직여 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그게 바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비를 주는 이유고 정당에 대해서 엄청난 국고 보조금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부러지는다 그래서 국민하고 똑같이 부러지기를 갖다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옛날 50 때도 많이 봤습니다. 개각을 하면은 이른바 뭐 친이 내각이니 친이 구태타니 하면서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는 어차피 식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권한, 자기 권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국면입니다. 권력이 뭡니까? 예산을 움직이고 규제를 움직이고 정책을 움직이고 인사를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 틀리면 그냥 걷어들이고 싶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민생들을 갖다가 살피고 이 국민의당의 어떤 가치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수단과 쥐렛대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과정과 절차와 타이밍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를 갖다가 제가 완전히 거부를 하는, 그거는 전부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한 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한편으로는 주먹을 갖다가 쥐고 다른 한편으로는 쌀을 갖다가 쥐어야 되는 겁니다. 밥을 쥐어야 되는 겁니다. 밥을 질 수 있는 기회였지 않습니까? 김병준 내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식의 정치에 대해 가지고 환멸을 갖다 느끼는, 그건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당에서 대안을 찾아버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밀어넣고 또 국민의당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밀어넣어 가지고 그 내놓은 권력들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예산이 아무리 다 편성됐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수조 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위기관리의 어떤 능력을 갖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갈 곳 이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민심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다 걷어차고 제 촛불 3중대로 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뿐만 아니라 내놓은 권력을 갖다가 접수를 갖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어떤 이 좀 다른 어떤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치를 갖다 하는 이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를 갖다 지지했던 이유를 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투쟁을 갖다 한다 그래도 우리가 1중대, 2중대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발언을 갖다가 과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떠들고 있는 거는 제 심장이 제대로 뛰어주기 때문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끊임없이 정책적 결정, 예산 관련된 결정, 감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저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누가 합니까? 박근혜하고 황교안이 합니다. 박근혜 이거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황교안 능력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얘기는 뭐냐면은 황교안이 계속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아니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쫓아낸다 하더라도 선거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법과 헌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백조 원의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이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지금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인식과 노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윤희. 열받으셨어. 아, 물 좀 갖고 와. 한사님. 물좀 줘야지. 이거
이제 그만 이제 곧 끝날 때인데 뭐 끝나면 저기 좀 있어야지. 우리 국민의당 전략위원장 맡고 있는 우리라도 이기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윤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도 우리 전략회의 하면서 제가 좀 가슴도 참 뭉클하고 우리들이 여기서 뭐 견해의 차이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잘 지혜롭게 잘 수렴해서 어쨌든 지금은 그 토론할 때가 아니고 이제 행동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에서는 엄청나게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관점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무릅쓰고 아주 단순명쾌한 행동 지침을 하나로 결정하는 것, 이게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는 게 이 복잡한 것에서 핵심적인 본질과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딱 그 시점에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딱 행동을 통일하게 해내는 요게 리더십이고 정치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제부로 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안 대표께서 국민 앞에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게 우려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일단 이 문제를 일치 단결해서 온 국민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건가를 같이 국민과 함께 결정하자, 함께 하자, 이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략홍보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맞춰서 많은 지역위원장들이 어제 밤 늦게까지 다양한 토론을 거치면서 이러한 그 의지를 모아서 좀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 오늘 전략회의의 기조를 좀 이따 본부장께서 지혜롭게 잘 모으셔가지고 우리 당 지도부의 비대위원회와 또 사실상 우리 당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전 대표님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역위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를 꼭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박근혜를 사실상 국민의 이름으로 직무정지시키는, 하야가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이런 뭐 민주공화국에서 그런 봉건시대 용어를 우리가 쓴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상의 대통령 임명권자인 주권자인 국민이 도저히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민들이 보장해준 그런 어떤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특단의 조치, 즉 해임시키는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퇴진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골간은, 뿌리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여기 나선 거고, 그래서 아까 우려한 대로 자칫 잘못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국회를 벗어나서, 여의도를 벗어나서 이제 오늘부터 현장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예를 들면은 촛불 3중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될 어려운 몫입니다. 진짜로 촛불 3중대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궁극적인 기준은 민생과 국익인데, 궁극적인 민생과 국익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3중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거당적으로 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당만의 고유한 가치와 메시지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요 과제를 동시에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를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에서 우리도 좀 긴가민가했던 거죠. 아까 혹시나 했으나 역시 우리는 지금 박근혜 씨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거라고 혹시나 하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어제 이제 본인이 대놓고 거부했기 때문에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수용됐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루려고 했을 텐데, 본인이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해고 조치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취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우리 당이 결정했다는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으로서의 전술입니다. 중요한 게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한다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 시중하는 불가피하게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나 이건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당내 당략을 떠나서 그 부분에 현재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자는 이 관점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이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해야 된다. 많은 이제 의원들이든 비대위원회든 이 부분을 전략위원회 이름으로 저는 반드시 촉구해야 되고 의견이 없으면은 그렇게 좀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좀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그 늦은 이유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가 당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정배 전 대표께서 위원장하고 계시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 당 기조를 어떻게 이끌 거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시점인가가 가장 이제 지금 현재 기조의 핵심 논쟁거리입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셨지만은 국내 당은 아직 당론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대책위에서 얘기해보니까 의견이 지금 반반 엇갈려요.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한 반대고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한 반대서 오늘도 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일 지금 대책위가 아침 7시 반에 예정되어 있고 의총과 비대위 연석회의가 8시 반에 예정되는데 내일 의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현재 스탠스로 계속 갈 것인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취한 우리 당의 스탠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구체적인 사후 대책 방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책임 총리제냐, 거국 내각이냐, 또 박 대통령의 퇴진이냐 탄핵이냐 뭐 이런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뭐 가닥은 대략 이제 좁혀진 건데 정말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퇴진, 스스로 퇴진하는 방법 아니면은 국회에서 탄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면 이제 뭐 거국 내각이나 책임 총리 제도 이런 것들로 이제 수습제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책임 총리도 안 하고 있고 야당과 협의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종종 하던 식으로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그 인사의 대상을 들어가서 장관,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인사를 조금 온건한 색깔을 조금 이렇게 과거처럼 강경한 색깔 아니고 온건한 색깔로 지금 바꾸는 그 정도의 좀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이나 야권의 그 요구나 또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뭐 약간 이제 뭐 좀 탈색하려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은 일종의 이 상황을 적당한 시간 끌면서 넘겨보겠다 하는 의도라고 봐야죠.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인내를 하고 기다려줄 거냐? 그래서 계속해서 박 대통령 다시 한번 사과해 주십시오. 또 김병기 총리 카드 빨리 철회하고 야당과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할 건지 그것을 일종의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의 어떤 변화 가능성 또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어제 그 김병진 총리의 일방적인 그 임명이나 지명이나 또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 뭐 또 임명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는 퇴진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뭐 일각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 총리 내지는 거국 중례제 하자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대통령 인정 안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계시 주면서 총리가 원할 위나라, 이것은 좀 조금 그야말로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은 우리가 존중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권한도 인정해 주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 못한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퇴진 요구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무슨 헌정 중단은 아니라고 봐요. 헌법 사실 테두리에 있는 겁니다. 헌법이 그러한 경우를 창정해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것을 두려울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 생각해 보니까 장관이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행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사임하라고 해임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면 다릅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좀 달리 봐야 되나? 대통령은 잘못을 하고 불법을 해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즉각적인 뭐 퇴진을 요구하면 안 되고 적절한 절차를 뭐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대통령을 너무 크게 보고 신비한 게 아닌가.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 국가 운영의 한 축이고 국민이 임명한 그런 공직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장관에 대한 것과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다만 이제 국민의 투표로 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다르다. 이 정도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대책회의에서는 뭐 그리고 천정배 위원장님 그런 말씀도 드셨어요. 지금 전략본부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내놓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토론만 해주십시오. 뭐 그릇 투쟁을 해야 됩니까? 맙니까? 뭐 토론만 할 게 아니고 전략본부에서 아예 안을 마련해 와라. 몇월 며칠 한 몇 시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뭘 하자 이렇게 마련해 오라고 하네. 이제 김윤 위원장이 좀 머리 좀 써야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내일 회의를 합시다. 내일 7시 반 회의는 무슨 촛불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또 우리 강원 보고대회를 할 거냐, 서명운동을 할 거냐, 일부 지역민장들이 단식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결론을 내와라. 그럼 전략본부 입장이 뭐냐, 뭐 합시다. 이렇게 딱 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일 토론하자. 그래서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해보자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략본부가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오늘 방송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시국연설 같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야 된다 만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거리 지금 촛불에 적극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또 안철수 전 대표님이 지금 어제는 좀 화가 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독선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촛불에 직접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오늘도 보니까 또 상당수 의원들은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지금 거기 나가시는 게 되느냐, 또 그런 반론도 또 있습니다. 보니까 있고, 우리도 오늘 그 문제도 논의 좀 해야 되고, 또 당에서도 촛불에 참여하는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대표가 의원들한테 적극 참여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줄 건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해라고 할 건지, 그런 것도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를
좀 15분 정도 얘기하고 45분에 회의를 그러면 이제 방송을 끝내고 방송 끝내볼까요 이제? 방송 끝낼까요? 끝내자고. 그래야 이게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그럽시다. 그럼 좋은 의견. 이 정도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전략 회의라는 게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영두 위원장님의 그 제안에 따라